윤석열 정부가 언급한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연금 개혁입니다. 이대로라면 기금 고갈로 제도 유지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 사태도 이제 만 3년이 다 돼가는데요. 이 문제들을 다루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이야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제 바뀌면서 많은 중국인들이 넘어오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이번에 뭐 도망간 중국인도 있고 여기에 또 양성 비율은 많은데 격리 시설이 부족하다. 특히나 시스템 오류 문제 때문에 지자체 통보 안 간다는 얘기도 많은데 그 보완이 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먼저. 네. 방역 강화 조치 시행 첫날부터 오류가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류는 다 보완이 됐습니다. 정보관리 시스템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그 도주한 확진자는 검거를 했는데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확진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격리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항 인근에 추가로 2개소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 5일부터 입국 전 PCR이 의무화됨에 따라 확진자가 그렇게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동률이 한 42% 수준으로서 충분한 격리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중국인들의 감기약 사재기 우려에 정부가 당초 강도 높은 이런 규제를 예고를 했지만 다시 좀 더 두고 보기로 하자 이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예. 저희가 사재기도 근절을 해야 되겠지만 판매량 제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국민이 불편할 우려가 있고 또 가수요를 촉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기약 사재기로 의약품이 부족되는 일이 없도록 일단 사전 조치를 관계부처와 함께 실시를 했습니다. 약사회와 협업을 통해 가지고 과량 판매, 그다음에 구매 시 구매 자제와 위법 가능성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서 감기약 수출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위반할 경우에는 밀수출죄로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내 감기약의 유통 현황이라든지 해외 감기약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조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이 코로나 일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이 이제 연금, 국민연금 개혁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3대 개혁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세부 계획은 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과연 언제쯤 제대로 된 계획을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이번 정부에서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혁안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 자문위에서 1월 말까지 어느 정도 구체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정을 2달 앞당겨서 1월 중에 재정 축의 시산 결과를 발표를 해서 작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추후 공론화 단계에서 정부도 적극 참여할 계획인데요.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법에 따라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이 국민연금 개혁 자체가 더 내고 덜 받거나 더 내고 좀 늦게 받거나 그러니까 더 낸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예. 보험료는 저희가 OECD 그 평균 수준의 절반에 못 미치고요. 그다음에 연금 급여액도 월 6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더 올려야 한다. 그다음에 소득 대체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주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합리적인 개혁안이 제시된다 하더라도 국민께서 수용하지 않으시면 이제 무용지물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어갈 계획인데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관련 정보와 통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현재 재정 추계와 제도 개선을 담당하고 있는 재정계산위원회의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포럼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께서 직접 연금 개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청년, 어르신, 그다음에 근로자, 기업, 지역 가입자 등 대상별로 심층 면접을 통해 의견을 수렴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회 연금특위와 협력을 해서 국민 의견 수렴 기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결국 10월에는 종합계획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목표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는 개혁을 완성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궁금한 것은 총선이 내년인데 아무래도 투표를 앞두고 연금을 개혁하겠다라는 것을 또 개혁된 연금안을 딱 내놓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냐라는 의문은 듭니다. 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건 사실인데요. 정부의 연금 개혁 의지는 변함이 없고 정치 일정으로 개혁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연금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적 합의인데요. 국회 여야 공동으로 특위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러한 개혁안을 10월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라는 형태로 제출을 할 것인데요. 만약 그때까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까지 이제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을 위주로 개혁안을 내고 그 이후에도 계속 사회적 합의와 그걸 받은 법제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연금 개혁 거론되는 세부 방안들을 좀 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둘 다 더 내는 쪽도 거론이 되고 있어서요. 그러면 지금 국민들의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가뜩이나 물가나 금리가 다 올라서 좀 부담이거든요. 네. 그러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특히 그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법적 상한선을 올리지 않느냐 하는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료의 법적 상한선 인상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건강보험의 낭비적인 요소를 막을 계획입니다. 일부 MRI 등 단기간 내에 급여 지출이 급증한 항목을 재검토하고 그다음에 그 과다 의료 이용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본인 부담률을 인상시킬 것이고요. 산정 특례 적용 범위를 명확하고 또 외국인의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돈을 지불하는 방식을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령화가 이제 심화되고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보험 지출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수입 측면에 적정한 보험료는 어느 수준까지 될 것인지, 그다음에 국고 지원은 어느 수준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도 시작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건강보험 외에 또 의료 문제를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보면 의사들이 많이 배출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수의 배출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기 있는 학과, 돈 잘 버는 의사가 되려는 학과에는 굉장히 많이들 모이는데 정말 어려운 분야에는 특히 소아과 같은 경우나 뇌혈관 외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도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진료 과목 간 불균형과 또 지역 간 불균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정책 수가를 개발을 해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수술 입원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중증 소아 진료 같은 경우는 적자 운영이 많은데 이 적자에 대한 서후 보상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지역 가산 수가를 도입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방향은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필수 과목과 지방 병원에 대한 전공의를 우선 병원에 전공의를 우선 배치하고요. 소아 심장 등 특수 전문 분야의 의사 양성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별 병상 수급 관리 계획을 만들어서 수도권 쏠림도 완화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필수 의료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축된 의료계와의 그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 인력 확충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대면 진료 같은 그 필수 의료 보완 대책을 조속히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